네, 안녕하세요. 마디마디 신경외과 의원 원장 김일철입니다. 자, 오늘 소개해드릴 주제는요. 다리 저림 증상이 계속 있고 또 심할 때는 발바닥까지 저리고 통증이 있으신데 허리 MRI나 또는 근전도 검사, 다른 여러 가지 검사에서 다 정상으로 나오신 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자, 이렇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리 쪽 또는 발바닥 쪽으로 이 저림 증상 있는 분들은 사실 삶의 질이 되게 많이 떨어져 있어요. 저도 이제 한때 이거 디스크 때문에, 저는 목 디스크 때문에 이제 팔 쪽으로 저림 증상이 좀 있었는데, 이게 저리다고 하는 게 그냥 뭐 지나치면 될 정도로 가벼운 그런 저림이 아니라 진짜 계속 이게 일도 못 하겠고 막 저린 것 때문에 계속 약간 짜증도 나고 계속 불편하고 또 아프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삶의 질이 되게 많이 떨어지거든요. 특히 이제 발이나 또는 종아리, 이 허벅지 쪽으로 다리 저림이 있으면 계속 내가 저려가지고 중간중간 두들기기도 하고 또 이제 아프다 보니까 조금만 일하려고 하다 보면 또 아파가지고 저리고 이래가지고 자세를 또 계속 뒤척이고, 운전 좀 해서 내가 업무 보려고 출장 좀 가려고 하면 뭐 한 30분만 운전해도 다리가 저려가지고 중간에 휴게소에서 계속 좀 쉬어야 되고, 이렇게 여러 가지 좀 불편감이 있거든요. 뭐 불편감도 있고 삶의 질도 많이 떨어지고, 되게 심한 분들은 이 저림 때문에 이 밤에 잠을 잘 못 자세요. 잠자려고 누웠다가 조금만 자세가 안 좋거나 틀어지거나 하면 이 저린 게 심해서 또 잠도 깨고 이러거든요. 자, 이만큼 많이 힘들고 한데 이 더 약간 답답한 노릇이,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면 허리 MRI에도 신경이 많이 눌려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시고, 또 이제 MRI에서 안 나오니까 이 신경 근전도 검사라고 해서 내가 지금 느끼는 이런 저림 증상이 어디 신경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정밀 검사가 되는데요. 이런 신경 근전도 검사를 해도 계속 뭐 정상으로 나오고 다른 이상이 없다. 근데 나는 계속 아프다. 자, 이런 경우에는요,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꼬리뼈 척추 내시경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자, 왜 이 꼬리뼈 척추 내시경으로 하는 게 도움이 되냐면요. 자, 먼저 첫 번째, 허리 MRI에서 정상으로 나와도 신경에 염증이 있거나 눌려있는 경우가 있습니다. 자, 왜 그러냐면, 자, 이렇게 지금 띄워둔 사진을 보게 되면요. 자, 이거는 신경 분절이라고 해가지고 이쪽에 감각을 지배하고 있는 신경의 이제 지도를 보여주는 게 되는 건데요. 자, 보시면 이렇게 L1이 허리뼈 1번 신경, 2번, 3번, 4번, 5번, 그 다음에 여기 1, 2, S1, 2라고 적혀져 있는 게 이게 또 꼬리뼈 1번, 2번, 그 다음에 항문 주변으로 가면 3번, 4번 신경이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신경이 여러 갈래로 지배를 하고 있는데, 근데 중요한 게 이 신경은 되게 민감하고 예민해요. 자, 그런데 우리가 MRI 상으로 사진을 보고 하는 거는 되게 이제 큰 이상이나 큰 변화는 이 MRI 상에서 관찰이 될 수 있지만, 실제로 이런 신경이 지나가는 길은 딱 뭔가 고속도로가 1차선, 2차선에 이렇게 나뉘는 것처럼 딱 명확하게 나뉘어져 있는 게 아니라, 자, 이렇게 보면 되게 실타래처럼 여러 갈래가 다 얼기설기 얽혀져 있어요. 자, 그럼 이렇게 얽혀져 있는 상태에서 내가 디스크가 나오긴 나왔는데 별로 심하지 않은데요? 근데 계속 다리가 저리고 아프다 이러면 이런 신경에 이 많은 가지가 이렇게 나가거든요. 이 가지 나가는 쪽에 일부가 눌리게 되면 그런 건 MRI 상에서 나오지 않습니다. 자, 그리고 이게 또 신경 근전도 검사라고 하는 검사는요, 내가 마비가 오거나 아니면 이제 감각 이상이 있을 때 신경 근전도 검사는 주로 이제 이상이 심각하고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을 때는 그게 몇 번 신경에 이상이 있다고 나오지만, 이렇게 환자분들 제가 이렇게 검사를 해보잖아요. 그러면 저림 증상이 뭐 간헐적으로 있다가 없다가 하거나, 또는 저린 게 막 진짜 엄청 죽을 정도가 아니고 약간 일상생활 계속 불편하고 나는 힘들다, 근데 뭐 약 먹으면 또 좀 괜찮다, 뭐 이 정도 저림에서는 또 근전도 검사에서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.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자, 이런 신경 가지가 눌리거나 또는 MRI 상에서 디스크가 뭐 엄청 심하게 나오지 않은 경우, 협착증이 많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서는 다 또 정상으로 보이고 이거는 이 증상이랑 맞지 않아서 뭐 방법이 없습니다. 그냥 뭐 이러면 이제 보통 그 대학병원에 보통 다 갔다 오세요. 갔다 오시면 하시는 얘기가, 대학병원 교수님 아이고 운이 없으시네요.
그냥 뭐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. 그냥 뭐 아픈 거 참고 사는 수밖에 없고, 뭐 신경 차단술 주사 치료하거나 아니면 약 드시면서 뭐 좀 버텨봐야죠. 뭐 아이고 뭐 어쩔 수 없습니다. 이렇게 얘기하거나, 또는 진단명을 이제 증후군이란 진단명을 붙입니다.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, 이상근 증후군 또는 이제 뭐 여기 요추 쪽 증후군, 신경통 증후군, 이렇게 증후군을 붙이는데요. 이 증후군이란 진단명 자체가 명확하게 원인이 나오지 않았는데 뭔가 그쪽 신경에 이상이 있어 보인다. 그러면 이제 증후군이란 얘기를 붙이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잘 모르겠는데 여기 이상이 있는 것 같다. 이러면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붙이는 겁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진단도 좀 애매하게 나오는데 나는 계속 불편하시면, 자,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꼬리뼈 척추 내시경이 왜 이런 경우에 도움이 될 수 있냐 하면, 자, 내시경 카메라가 이렇게 꼬리뼈를 따라서 들어가요. 자, 들어가면서 그 카메라 크기가 한 1mm, 두께는 더 작아가지고 0.5mm예요. 센티미터가 아니라 밀리미터입니다. 이렇게 얇은 게 이렇게 따라서 들어가면, 자, 제가 뼈를 없애볼게요. 자, 보면 이렇게 신경줄기가, 자, 이렇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가지가 있잖아요. 그러면 이 카메라를, 내시경 카메라가 들어가면서 신경 쪽 여기 이쪽에 어디가 눌려 있는지 쭉 따라가면서 한번 다 보는 거예요. 그리고 거기 찌꺼기가 쌓여 있고 이런 것도 다 보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막혀 있는 부위나 아니면 이상 있는 부위가, 쉽게 말하면 MRI 상에서 나오지 않는 이상이나 근전도 검사에서 나오지 않는 이상들이 그쪽 부위에 신경이 어디가 눌렸는지 보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우리가 약을 쓰거나 뭐 이제 막혀있는 관을 뚫어주거나, 이렇게 박리라고 하죠. 박리를 하거나 약을 뿌려줘서 염증을 치료하거나 할 때 정확하게 병변을 확인하고 치료하는 거나, 그냥 무작위로 여기 약을 그냥 대충 쑥 뿌려버리고 나오는 거랑은 효과 면에서 확실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꼬리뼈 척추 내시경을 하면서, 특히 저희 병원은 수면 마취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무시는 동안 제가 이렇게 염증 있는 부위를 좀 자세히 관찰을 하거든요. 이렇게 들어와서 보면 확실히 염증이 MRI 상은 없어 보이는데, 이렇게 내시경으로 보면 염증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. 이렇게 다리 쪽, 하지 쪽으로 저림 증상이나 통증이 되게 심한데, 병원에, 대학병원에 가서도 다 검사를 해봤는데 이 MRI 상에서도 뭐 많이 심하지 않다, 또는 신경 근전도 검사도 정상으로 나왔다. 그런데 나는 신경 차단술 주사 치료도 해보고 약도 먹어보고 물리치료 이런 거 다 해봤는데 계속 저림이 남아있다. 이런 경우에는 이 꼬리뼈 척추 내시경을 하는 게 확실히 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. 혹시 그런 케이스에 해당하는 환자분들은 너무 실망하고 보통 좀 약간 좀 우울해 하시거든요. 이 해결되지 않는 통증이 있으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? 그런 경우에 저희 병원에 또 한라인 전화번호나 아니면 대표 전화 또는 카카오톡으로 이제 상담 문의 주시면요, 이런 시술 상담은 제가 또 직접 드리고 있으니까요. 혹시 문의사항 있으시면 이 경우 꼬리뼈 척추 내시경이 또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. 연락 주시면 제가 또 시술 상담은 직접 웬만하면 하고 있으니까요. 자세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